자연의 빛깔을 물들입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전통 기법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이로움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살고 있죠. 자연의 색을 기워 생활 속으로 물들이는 삶. 그녀의 행복이 온통 자연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제 마음으로 물들여서 염색을 해서 옷을 만들면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순수해져요. 정말 그때는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어릴 적 순수한 꿈이요. 근데 그 꿈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천연염색은 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통의 가치를 이어가는 그녀의 향기로운 삶을 들여다봅니다. 자연 그대로의 깨끗함이 살아있는 고장 정남진 장흥에서 천연 염색을 하고 옷을 지으며 살고 있는 박순진 씨. 그녀는 반물 쪽염색만을 고집하는데요. 반물 쪽염색이란 옛날부터 산간지방에서 내려오던 고유의 염색 기법. 쪽염색과는 달리 소석회를 사용하지 않고 염색하는 게 특징이죠. 그녀는 19에 이 일을 시작해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시간 동안 염색장의 길을 올곧게 걷고 있죠. 어릴 적에 그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음식만 잘못 먹으면 두드러기 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아토피가 있고 난 뒤부터 천연염색을 해서 입으면 피부에 좋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우리 문화를 좋아했었나 봐요, 제가. 그래 도자기랑 접하면서 염색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맞춤옷도 해주고 낯설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된 것 같아요. 반물 쪽 염색은 소석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쪽물에 함유된 항암 성분이 사라지지 않고 염색천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만큼 몸에는 더 이로운 천연의 옷감이 되죠. 오래된 간장처럼 잘 숙성된 발효 쪽물에 옷감을 담궈 정성스레 주물러 꼭 짜서 말리는 작업. 오래도록 반복해온 익숙한 일이지만 자연의 빛깔을 담아내는 일은 언제나 새롭고 또 설레는 작업이죠. 좀 이거 염색해갖고요. 진짜 시행착오 많았어요. 재물을 내야 되는데 다른 약품을 넣어갖고 버리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너무 더워가지고요. 이렇게 삭힌 게 어느 정도 삭혀야 건져야 되는지 잘 몰랐을 때요. 그때 너무 삭혀가지고 곰팡이 피서 버릴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또 빨리 건져가지고 이제 쪽쪽 이렇게 삭힐 때 너무 빨리 건져갖고 색소가 작게 들어서 그런 적도 있고 이제는 이제 건질 때 됐다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어요. 예,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연의 색을 물들인 옷감으로 옷을 짓고 생활 속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생활이었던 침선공예.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배웠던 바느질 솜씨는 천연 염색을 하는 지금의 삶에도 고스란히 깃들어 솜씨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학교 안 보내줘서 원망했는데 요새는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렸을 적에 이렇게 느끼고 처음 했던 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어머 어서 와요. 선생님 계세요. 어서 오세요. 나 이거 몇 갖고 온다는 게또안 가져가네. 저는 지금 박순진 씨는 우리 몸에 좋은 천연 염색을 누구나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염색 기법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쁘죠? 초록이. 안에 속에서 교반을 잘해야 돼요. 교반. 이쁘다. 이쁘다. 쌤 이거 너무 이쁘요. 됐다. 이게 반물의 특징이 한겨울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 얼지도 않아요. 우리 몸에 좋은 항암 작용하는 인드리빈 성분이 이게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그게 반물의 특징이잖아요. 반복 염색하고 그러면 이게 아주 진한 색이 나와요. 반물 염색이 거의 다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하는데 모든 분들한테는 아니겠지만 이 천연을 좋아하고 또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공급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한테 도움도 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천연 염색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우리 문화를 아신 분들 알고 싶어 하신 분들한테 이 전통 기법을 알리고 싶어요. 쪽물에 담가 초록으로 물든 스카프는 공기와 만나면서 풀빛감 도는 청색으로 변합니다. 자연에서 뽑아낸 빛깔은 언제나 은은하고도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내죠. 심한 아토피로 직접 옷을 지어 입어야 했던 그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노출돼 있는 현대인의 피부에 자연의 건강함이 닿길 바라며 전통의 재해를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염색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쌀 한 대박 살기 힘들 정도로 생활도 궁핍했었고 그래도 묵묵히 오로지 천연 염색만 고집하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께 쪽시도 나눔받고 싶어 하고 쪽 염색이라든지 다른 천연 염색을 많이 배우고 싶어 하죠. 마당 가득 햇살이 내려앉은 오후를 맞습니다. 이번엔 옹기종기 모여 앉아 쪽씨를 봤는데요. 작은 꽃봉오리에서 씨앗이 만들어지는 쪽은 충분히 말려 잘 털어주면 됩니다. 씨앗이 워낙 작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수다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겁습니다. 생각 어떤 그런 거야? 누구 생각하고? 속 섞이는 한 사람밖에 없어. 우리 신랑은 다른 데는 가면 못 가라고 해도 염색 관련된 거는 가라고 그래. 근데 이제 쪽집게도 좋아해, 쪽이라고. 이거는 막 그 저기 남편한테 화풀이하게 두둥기면은 쪽시가 아파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좀 두드려야 돼. 고생하고 일하고 들어온 남편이 위해서 도당 많이 나오네요. 반물 쪽 염색은 소석해가 들어가는 까다로운 염색 기법에 비해 방법이 비교적 쉬운데도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은 이 전통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요. 그래서 시작한 염색 체험은 이제 쪽씨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이들에게 무료로 쪽씨를 제공해주면서 집안에서도 쉽게 심고 기르고 염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옛날에 우리 친정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6.25 동란 이전에는 거의 자기 집에서 염색을 했대요. 그리고 옷은 사입지 않고 다 꼬매서 집에서 했대요. 근데 요새 하공 때문에 애들 가방이나 옷 같은 게 막 그 발암 물질도 나오고 그래서 뉴스에 막 나오고 규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천연 염색을 내 집에서 내가 그냥 쪽물하고 재물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 반물 염색이 전국에서 다 주부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웰빙 좋아하신 분들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정성으로 담아낸 쪽씨들이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을 채비합니다.
장흥의 신선한 특산물과 음식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입니다. 이곳엔 그녀의 또 다른 보금자리가 들어서 있는데요. 쪽과 금잔화, 홍화 같은 자연에서 뽑은 다양한 빛깔들로 천연염색의 매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공간. 염색보다 먼저 시작했던 바느질 솜씨로 전통 한복, 개량 한복은 물론 세련된 현대 의상과 아기자기한 소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 녀석들 다듬고 정리하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꼭 그 혼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애들하고 말도 해요. 얘는 염색할 때 참 힘들었는데 여름에 염색을 했다 그러면 여름에 힘들었는데 뭐 땀을 흘렸다든지 아니면 이거 발색할 때 땡볕에서 어떻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원단 하나하나 생각을 하죠. 그 염색했을 때 그 추억들이 다 묻어 있잖아요. 이 속에 시간들도 있고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더 이쁘게 끌네. 이거 겨울 상품. 이거 어때요? 사이즈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에 상의 벗고 한번 입어봐 주세요. 이거는 77인데 아 이쁘다. 이쪽 한번 보실까요? 예쁘다. 튤립 사이에 꽃나비 같아요. 이렇게 고귀한 꽃 안에 꽃나비 같으셔. 꽃 안에. 예쁘게 봐주셔서. 이 재밌는 옷이 있는데 저거 한 번 한번 찾으면 입어보실래요? 먼 길마다 않고 다시 오는 연발한 손님들이 소재가 많을 만큼 만들어놓은 그녀의 이거. 솜씨는 인정받고 있죠. 좀 고풍스럽고 고급스럽잖아요. 일반 이렇게 시중에 일반 옷보다는 제가 오늘 편하게 이제 입다 보니까 이런 옷을 입고 왔는데 저도 한 50% 이상은 이런 옷들이에요. 집에 있는 옷들이. 그래서 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분위기가 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막 이렇게 막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해놓은 것보다는 이게 자연적인 미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늘 맑은 오후, 그녀가 이웃 가게를 찾습니다. 그녀에게 토요시장은 수많은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죠.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민교 씨는 옛 상인들이 상당수 떠난 이곳에서 그녀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소중한 이웃입니다. 누님이랑 나랑 여기 살아온 횟수가 비슷하네. 여기서 살아온 횟수가. 그러니까 비슷하네. 나 막 장가 왔을 때 난 주말마다 왔고, 그러니까 누님은 여기 옆에서 계속 그거 염색하실 때 난 주말마다 보고, 나는 떡매하고, 그리고 누님은 그거 염색하고. 그랬지. 그랬잖아. 예, 예. 그러니까 맨날 주말마다 왔어. 주말마다. 그래도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봤으면은, 그때 35,000원 준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래서 그때 돈이 여기- 하나도 없었어. 애기 교복도 못 맞출 정도로 힘들었거든. 그때 내가 봐서 누님이 태화시장이 생기면서 성장해 가면서 누님이 제일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네. 그래요? 그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잖아요. 그런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눈으로 보는 시각적으로는 제일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돈은 많이 못 벌었는데 그러니까 명예는 얻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벌 것 같은데. 그럼 친한 택 해야 돼요. 예, 그래요. 모른 척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님은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올챙이적이고 지금은 이제 큰 황소객으로 되셔가지고 가신 거고 많이 알려지시고 염색도 그래서 보기 너무 좋아요. 같이 이렇게 처음 시작된 그게 시작을 했던 사람들로서 보기로는 참 좋아요. 토요시장이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하신 것 같아서. 처음 이곳에서 염색 일을 할 땐 겨울이면 골목에 나가 군밤이며 옥수수, 번데기를 팔았습니다. 아이들 교복값을 대주지 못할 만큼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토록 좋아하는 염색 일은 놓을 수가 없었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삶의 순간순간들을 오롯이 품어준 보금자리. 그녀는 이 소중한 공간에서 오늘도 진심 어린 정성을 깃들입니다.
양치질은 치약으로 하죠. 머리는 샴푸로 감아요. 근데 머리를 치약으로 감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천연염색도 그 색깔마다의 색소가 다르니까 다 이렇게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손으로 써서 보내거든요. 혹시 이거 항토 염색 여성용, 남성용 이런 것도 써서 손으로 자필로 써서 보내는데 글씨를 이쁘게 못 써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정성을 담은 거라서 손으로 자필로 쓰고 있어요. 육필로요. 이곳은 그녀의 새로운 꿈이 연그러가는 터전입니다. 반물쪽 염색의 이로움이 입소문나면서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좁은 집 마당에선 작업에 한계가 있어 새로이 터를 구해 좀 더 넓은 집을 짓고 있죠. 여기 제가 지금 너무 추우니까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좀 더 보온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기 예병만 하면 안은 괜찮아요. 그래요? 네, 예병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방이 되잖아요. 이 벽 쪽에 있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도배하지 않고 자연미 있게 그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벽돌을 쌓아가지고 또 안을 한층 보충할 거예요. 알겠어요. 안 춥겠구만. 그럼요. 예. 요즘은 그거는 진짜 없어요. 네. 중요무형문화재 91호 재화장 터에서 저기 한 10년 넘게 한 13년 살았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한옥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찾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옛날 집이 좋더라고요, 한옥이. 근데 잘 지어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힐링의 장소도 그리고 저의 쉬는 장소로 아니 더 거창하게 말하면 염색 연구하는 곳으로 하고 싶어요. 마당엔 갖가지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옷감에 자연을 물들이는 만큼이나 이곳을 다녀가는 이들이 마음 가득 자연의 싱그러움을 품고 가길 바라며 그녀는 자리자리마다 정성을 쏟고 있는데요. 천연 염색을 매개로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신바람 나는 삶도 바라봅니다. 욕심이 있다면 뭐 일자리 창출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한약재를 재배해서 저한테 이렇게 납품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모여서 염색도 하고 그걸 나가서 그거를 이제 잘 제품화 포장을 시켜서 토시장 가서 판매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제 매장에서 팔고 그래서 같이 함께 사는 그런 곳 장으로 만들고 싶은데 꿈이에요. 그녀의 손길은 이곳에도 닿아 있습니다. 염색일을 하는 그녀에겐 또 다른 부업이 하나 있는데요. 아담한 규모의 유리하우스 안에 아기자기한 무늬동백을 키우고 있죠. 이파리에도 무늬가 있고 꽃은 오묘한 연분홍 빛깔로 자태를 뽐내는 아름다운 무늬동백. 나무는 염색에 필요한 잿물의 재료, 꽃과 이파리는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염료의 재료가 되는데요. 한옥이 완성되면 무늬동백의 이로움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말려서 이게 동백나무 태운 거 가지고 이렇게 잿물로도 사용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저기도 내요. 백반 알루미늄 그 백반염 그 매염제도 내기도 하고 전통 기법도 내기도 하고 재밌어요. 키우다 보면 즐거움도 있고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녀는 오늘도 자연 그대로의 색을 담아내기 위해 애씁니다.
빛깔도 곱고 인체에도 유익한 데다 비교적 작업도 쉬운 반물 쪽 염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 현대인의 생활 속에 천연 염색이 깊숙이 자리 잡길 바라며 그 멋과 깊이를 알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그다음에 고전과 요즘에 과학이 만나서 빠지 않는 염색 해서 아토피 환자들 그리고 자연을 내 몸에 닿게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 먼 얘기 참 좋죠. 한복을 만들다 천연 염색의 고운 빛깔에 매료됐습니다. 35년,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천연 염색 한 길만을 걸어왔죠. 자그마한 체구에 여린 목소리를 가졌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가난을 딛고 삶을 일군 강인한 그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며 그 가치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흥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학생들이나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나 취약계층들한테 이렇게 장흥에는 아토피 환자들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천연염색을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염색을 집에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주고 싶은데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은근한 발효 쪽물은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전통의 지혜를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죠. 자연을 물들이며 자연 안에 깃든 삶. 그녀의 인생이 쪽빛처럼 아름답게 물들어 갑니다.